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예, 자, 첫 소식 참 걱정됩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네요.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조금 전에 밝혀진 합참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했고요. 예. 미사일이 약 1000km를 비행해서 동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5일에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27일 만이고요. 북한이 엊그제와 어제 이틀 동안 3차례 성명을 내고 이 미군 정찰기의 통상적인 공해 상공 정찰 비행을 비난한 바가 있는데 그 연장선에서 이번에는 미국을 겨냥해서 무력 시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그러니까 지금 이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 빌뉴스가 이제 막 12일이 시작이 돼서 아침을 맞았는데요.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한일 양국이 내일 만나게 되면 6번째 공식 회담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기회로 활용해서 신뢰를 강화하고 함께 마음을 터놓고 협력 기회로 만들자는 건 우리나 일본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현지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동일한 숙소에 머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다만 정상 간의 동선이 분리돼 있어서 공식 일정 이외에는 조우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물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루겠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오염수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예. 그 외에도 외환위기 공동안전장치, 첨단 기술 연구, 공급망 안정화 협력 방안, 미국을 포함한 상호 안보 협력 의제 등 다양하게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는데요. 이 오염수 문제 논의에 대해서 사전 조율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국 간 가장 큰 현안이다 보니까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오염수가 결국에는 12, 13년 전에 일어난 자연재해로 그 결과 아태 국가가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가운데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고 양국 정상이 이를 기회로 신뢰를 강화하자는 데 한일 모두 생각이 같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간 곳이 말씀하신 대로 나토 정상회의인데 이렇게 서방이 힘을 모으는 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참 불편했나 봅니다. 러시아 측에서 이제 3차 세계대전이라는 그런 위험스러운 말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11일에 나토가 정상회의 첫날에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적, 실질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우리의 약속,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필요한 만큼 우리의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라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굳건히 했습니다. 네. 이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이 나토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확대 약속을 언급하면서 이는 막다른 골목이며 3차 세계대전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예, 위험합니다. 자, 이런 한편에서는 미국이 또 집속탄 이걸 지원하기로 해서 지금 파장이 또 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예. 지금 우크라이나에 탄약이 바닥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155mm 포탄이 추가로 생산되는 동안에만 한시적으로 이 집속탄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장이 일고 있는 이유는 국제사회에서 전체적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지금 유엔 사무총장도 반대 입장 고수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나토 회원국들도 이번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전 때 투하된 집속탄으로 인해서 50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는 캄보디아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반대라는 거죠? 네, 일단 이 집속탄은 민간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가 있고 미국이 도덕적 리더십을 잃을 수 있다라는 이유에서인데요. 자세히 살펴봐드리면 예. 이 집속탄이 하나의 폭탄 안에 여러 개의 수십
수백 발의 소형 폭탄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모폭탄이 상공에서 터지면 그 속에 들어있던 자폭탄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려서 강철비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한 발을 터뜨리면 축구장 4개 면적을 초토화시키는 살상 무기고요. 자연스레 주변 민간인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겠죠. 또 일부 폭탄은 불발탄 비율이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발탄들이 지뢰처럼 곳곳에 남아서 시간이 지나도 계속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2008년에 집속탄 사용과 제조를 금지하는 집속탄 금지 협약이 체결되기도 했는데요. 영어로는 CCM이고요. 그리고 2010년에 이게 발효되면서 국제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현재는 123개 국가가 이 CCM에 서명을 했는데요. 다만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해당 협약에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이 국제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집속탄을 지원하는 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들이 나오는 거군요. 자, 이런 미국의 집속탄 지원 계획에 대해서요. 러시아는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러시아는 그럼 우리도 쓰겠다라는 입장 보이고 있는데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현지 시간 11일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 제공하면 러시아군은 대응 수단으로서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유사한 파괴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위협했습니다. 러시아는 모든 경우를 대비해서 집속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그렇지만 민간인에게 미칠 위협을 이해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특별 군사작전에서 집속탄 쓰는 거 자제했고 지금도 자제하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지난해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계속해서 민간시설 상대로 집속탄을 사용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역시도 튀르키예로부터 제공받은 집속탄을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비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잠잠해졌는데 내일부터는 또 많은 양의 장맛비가 올 거라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어제 오늘의 비와 내일부터 내리는 장맛비의 형태가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기상청은 13일부터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아니, 이제 본격적이래요? 어제 오늘 내렸던 비는 사실 장맛비로 볼 수가 없는 비였거든요. 기상청은 지금까지의 비는 일부 지역에 짧고 굵게 내리는 특징을 보였는데 13일 이후부터는 장마전선이 위치한 지역에서 많은 비가 장시간 내리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비 피해도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각별히 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은 들어보니까 정말 걱정되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장마전선, 일본 역시 그 영향 피하지 못하고요. 또 그 때문에 일본 역시도 비바람 피해 역시 상당하다고요? 네,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피해가 우려되는 이 13일부터 오는 이 장맛비가 지금 현재는 일본을 강타하면서 큰 피해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 있다 이제 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북상하는 이 장마전선이 일본에 물폭탄 쏟아부으면서 큰 피해를 일으켰는데요. 지금 일본 기상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에 후쿠오카현, 오이타현의 집중호우로 폭우 관련 경계 중 최고 수준인 특별 경보가 발령이 됐다고 하고요. 24시간 동안의 강수량을 살펴보면 후쿠오카현에서 423mm로 사상 최대 강수량 기록했고 오이타현에서는 산사태로 200여 명이 갇히고 야마구치현에서는 도로가 무너지면서 주민이 약 100명 고립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10일 기준으로 최소 5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되는 등 큰 피해를 낳았습이 때문에 우리도 미리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군요. 일본이 그렇게 큰 영향 받았으니까요.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가 한 시민단체에게 2년 전에 지원한 보조금을 다시 돌려달라. 그런 말 했다는 소식도 가져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 이하 촛불연대로 칭하겠습니다. 이 시민단체가 2021년에 받은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시는 지난해에도 이 촛불연대에 지원한 보조금 1,600만 원
부적절하게 집행됐다면서 전액 환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촛불연대가 한 사업 중에 보조금을 환수하게 했는데 그 이유가 일부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온라인 강의도 하지 않았고 블로그 홍보단의 임명장 등 카드를 발송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요. 예. 그래서 지금 환수 보조금 규모는 290만 4,310원, 전체의 4.3% 수준을 환수하기로 했고요. 예. 그리고 제재 부과금을 환수금의 5배, 1,452만 1,550원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촛불연대가 총 1,742만 5,860원을 시에 내야 하는데 시는 지금 단체 측의 이의 신청 내용을 검토해서 최종 처분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받은 것보다 더 내야 할 게 많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데 자 서울시가 이 단체에 대해서 등록을 말소하기로 또 했다고요? 네, 지난해 말에 촛불연대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거나 반대하는 걸 주된 목적으로 이 단체를 운영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시에 따르면 촛불연대가 2021년 3월에 이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한 후에 당시 지방선거 때 서울시와 강원도 교육감의 정책협약, 간담회 등을 열었고요. 또 지난해 11월에는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촛불 집회를 주관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